왼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요, 지금 텍사스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겉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이제 좀 아직 이제 다 완공은 안 됐고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겉모습은 이제 얼추 다 됐고요. 이제 이 안에 이제 장비들 이제 들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에 이 거대한 이 반도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제 됐죠. 지난 주말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물론 우리가 SK하이닉스 보조금 확정 때도 알 수 있었듯이 뭐 그게 이 보조금 확정 자체가 대단히 뭐 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주가에 큰 호재가 돼서 주가를 뭐 크게 올리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확인이 됐다. 이 점이 이 호재라고 보면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7억 4억 달러, 47.4억 달러, 우리 돈 6.9조 정도 되는데 원래 64억 달러 정도 예의가 됐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한 26% 정도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삼성전자가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그보다 이 투자 규모가 한 80억 달러 정도 줄어든 탓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금 대비 받는 보조금 이 규모로 따지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다른 뭐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TSMC 같은 데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뭐 굳이 따지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보조금이 줄어든 게 이게 무슨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느냐, 뭐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SK하이닉스 4억 5,800만 달러, 그리고 대출 5억 달러에서 SK하이닉스도 이제 보조금, 그다음에 대출까지 확정이 됐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원래 지난 4월에 얘기가 됐던 것보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두 대형 메모리 회사 보조금 확정이 좀 됐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됐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런 이제 생산, 그다음에 R&D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는 일종의 이제 촉매제 역할을 이 공장들이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이 직접 보조금 문제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폐지가 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전체적인 규모를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원래 예정됐던 430억 달러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3% 넘게 급등을 하는 면도 있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우리 반도체 주들의 뭔가 좀 분위기에 좀 도움이 될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재계 인사로서는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의 큰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와 이제 정영진 회장이 워낙에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원래는 가서 뭐 잠깐 뭐 주니어만 보다 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체류 일정, 이 플로리다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체류 일정이 길어지면서 잘하면 만나겠네 싶었는데 트럼프 당선인도 만났고 또 머스크 CEO도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정 회장이 말을 아끼는 것도 있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이렇게 좀 딱히 손에 잡히는 건 없기는 합니다만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가능한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측에다가 그쪽에서도 뭐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물어봤을 테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한국이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 미국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도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언급을 좀 안 하고 있고요. 머스크도 만났는데 인사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머스크가 이제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뭐 딱히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도 이렇게 한국 상황에 별 관심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정영진 회장이 이번에 미국 행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주식시장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신세계그룹이 미국에서 이마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뭔가 좀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뭔가 미국에서의 신세계 사업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낳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에 지금 이마트가 진출해서 지난해 한 2조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올 3분기 현재 1조 6천억이고 이게 전년 대비 한 2,700억 가까이 늘어나서 올해는 2조 원 더 넘을 수 있겠다. 물론 뭐 상승률이 뭐 두 자릿수 이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올해도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는 이 이마트 사업이 좀 더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K마트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남에 있는 파두 이 건물, 사옥 건물이고요. 거래처 거래 중단 이런 걸 좀 은폐했다. 그다음에 부풀린 공모가로 신규 상장을 했다. 이게 이제 금감원이 내린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이제 검찰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거라고 좀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좀 금감원의 조사 결과 경영진들이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은 사실도 이번에 적발이 됐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 보낸 송치 내용 중에 좀 들어 있고요. 지난해 9월에 이제 상장했을 때 4만 5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현재 14,000원이니까 반토막도 아닌 거죠.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뻥튀기 상장, 뭐 공모가 부풀리기 이게 이제 아주 상징적인 그런 회사로서 파두라는 회사 이름이 좀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파두라는 회사가 앞으로 잘 되든 잘 못 되든 계속 주홍글씨처럼 따라붙을 그런 내용이 좀 될 수밖에 없고요. 회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얘기는 좀 하고 있고 매출도 작년 대비해서 분명히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모가를 산정할 때 증권신고서에 나왔던 그 매출 규모 1,000억대가 넘는 매출 규모에 비하면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실적으로 이런 시장의 어떤 의혹,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이 경영진들이 고의로 매출을 이 줄어드는 부분을 은폐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아니었다라는 해명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파도의 기가에서 오늘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